이게 불치병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자체. 조용한 데서 들린다는데 지금 들리나 안 들리나 이러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네. 우리는 닥터 프렌즈. 안녕하세요. 닥터 닥터 프렌즈입니다. 프렌즈입니다. 이전에 김효율 교수님이 또 그렇죠. 나와주셨잖아요. 김효 교수님 나오셨죠. 그 삼성의료원 이비인후과에서 이제 김효율 교수님 다음으로 두 번째로 훌륭하신 분인 거죠, 그러면? 뭐 제 마음속에서는 넘버 원이죠, 사실.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이죠. 김효율 교수님보다? 김효 교수님은 그만한 성취가 있을 때가 되셨으니까 한 건데 여기는 이렇게까지 빠르게 하신 분이 있을까? 그러면 어쨌든 이낙준 선생님 마음속엔 삼성의료원 이비인후과 의국에서 제일 존경스럽고 훌륭한 교수님을 모시고 지금 우리가 촬영을 그렇죠. 하고 있네요. 왜냐면은 매니에르 그 프로그램도 만들고 하시지 않았어요? 네. 지금 어디랑 컨택하고 있죠? 저희 병원 자체 내에서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디랑 외국에 있는 그렇죠. 기업이랑도 뭐, 얘기를 하고 네. 있잖아요. 매니에르 프로그램? 와. 존경하는 선배님이 소설도 잘 쓰고 그때도 약간 웹소설 쓸 것 같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나요? 이미 썼을 것 같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왜? 그 여유 때문에 여유. 도대체 뭐 하려고 저렇게 외롭지? 웹소설을 읽어본 적 있으신가요? 있죠. 어때요? 약간? 되게 참신해요. 이비인후과 지식뿐만이 아니라 의대생 때 배웠던 것부터 해서 굉장히 기발한데 이낙준 선생이니까 쓸 수 있겠구나.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떠올랐습니다. 사실입니다. 그치 뭐 아예요 사드린 밥이 많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서로 칭찬하고 끓여주고. 이명은 진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제는 저도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분야거든요, 사실. 이명은 뭐고 뭘 드리는 건지 일단 간략하게나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명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죠. 주위에도 몇 분씩 다 계실 거예요. 본인도 듣고 계시거나. 이명 환자라기보단 이명은 또 한 번씩은 그렇죠. 경험하는 예. 증상이기도 하죠. 내가 문제로 인식하지 않을 뿐이지 맞습니다. 들어보셨던 분들은 진짜 많을 거예요, 아마. 맞아요. 보통 삐 하는 소리가 예. 순간적으로 잠깐 오면서 귀도 살짝 안 들리는 듯 하다가 이제 멍한 좋아지잖아요. 느낌, 예. 보통 그 정도로 병원 오시는 분들은 없고요. 거의 하루 종일 들리거나 아니면 잘 때 누웠을 때 들려서 맞아요. 잠을 못 자겠다. 이런 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근데 이명은 한마디로 의미 없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귀에서 누가 얘기를 한다든지 노랫소리가 들리면 오진선 선생님한테 환청이죠. 찾아가셔야 되는 환청. 환청인 거고, 뭔가 쿵쿵 슉슉거리는 심장 박동 소리가 들리는 것도 타각적 이명이라고 하니까 이명이고, 보통은 삐, 뿌 아니면은 풀벌레, 귀뚜라미, 매미 이런 소리가 들린다고 하거든요. 그 다음 부로 많이 듣는 소리는 환풍기 돌아가는 우웅하는 중저음의 이명. 그런 것들도 많이 들으십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이명이라고 보시면 되고, 한마디로 소리를 만드는 소리원은 없는데 본인 스스로 소리를 듣고 있으면, 그에다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본인을 괴롭히고 있으면 의학적으로 좀 검토를 받아봐야 되는 이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실제로는 소리가 없는데 나는 들리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의미가 있거나 노랫소리나 이런 건 그건 아닌 아닌 거고. 거고. 그럼 이 이명의 원인은 뭐가 있을까요? 제일 대표적인 원인이 난청입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소리가 안 들리는 건데 그렇죠. 주된 증상이 이명으로 올 수도 있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소리가 지난 50년, 60년 동안 혹은 뭐 몇십 년 동안 계속 잘 듣다가 갑자기 특정 주파수가 뚝 떨어졌어요. 달팽이관의 특정 부분이 딱 떨어지고 나면 머리 입장에서는 지난 50년 동안 내가 뭐 250Hz부터 8kHz까지 다 잘 들었는데 이게 갑자기 안 들어오니까 이 소리를 찾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 왜 갑자기 안 들어오지? 그러니까 낮에 막 활동하고 친구들이랑 떠들고 소음 환경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다른 일에 집중하고 있을 땐 잘 모르다가 집에 들어가서 조용한 방 안에 있거나 자려고 누우시면 뇌는 기가 막히게 그 소리를 못 듣고 있다는 눈치를 채거든요. 그러면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컨디션이 갖춰진 거죠. 내가 뇌에서는. 조용하고 이렇게 그렇죠. 만드는구나. 그렇죠. 소리가 바깥에서 안 들어오니까 스스로 그 소리를 자꾸 뇌에서는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그거를 괴롭게 느끼시는 분도 있고 그냥 괜찮아지겠지 뭐 하고 대수롭지 않게 주무시는 분들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난청만 원인이 될까요?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 정상 청력에서도 있을 수 있는 있을 거죠. 수 있죠. 가장 큰 원인은 난청이지만 두 번째로는 스트레스라든지 피로, 수면 부족, 굉장히 큰 원인 중에 하나고, 카페인 같이 뇌를 항상 좀 자극시키는, 카페인은 어떻게 보면 약이죠, 일종의. 또 하나는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쿵쿵, 슉슉, 쿡쿡 이런 소리는 자기 심장 소리가 실제로 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머릿속에 혈관에 이상이 있다든지 귓속에서 약간의 혈관성 종양이나 아니면 혈관을 감싸고 있는 벽이 조금 얇아졌다든지 해도 들릴 수는 있습니다. 그럼 그런 소리가 들렸을 때는 무조건 병원 가야겠는데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런 타각적 이명이라고 하죠. 남들도 들을 수 있는 소리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런 이명들은 일반적으로 진료를 한번 봐서 어디가 문제 있는지는 한 번은 짚고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그거 왜 이명이 딱 들릴 때 병원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긴가민가 할 때가 많잖아요. 왜냐면 워낙 경험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 그게 일반인들은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언제 병원을 가야 되지? 이걸로 병원 가면 유난 떠는 거 같을 수도 있고 또 이걸로 안 가면 불안하기도 하고 언제 가야 되는지 알려줄 수 있나요? 이명이 전혀 안 들리다가 갑자기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크게 들린다. 갑자기 생긴 이명이거나 두 번째로는 잘 안 들리는 것 같다. 세 번째로는 어지럽거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다른 질환일 수도 있고 청력이 떨어지면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이명이 그렇게 괴롭지 않더라도 그런 류에 해당이 되면 일단 전문의 진료를 보시는 게 낫습니다. 근데 병원에 갔어요. 이런 말이 많잖아요. 불치병이라던데 치료가 됩니까? 이명을 가장 못 낫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불치병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자체. 자기가 불치병인 것 같았는데 병원에 갔더니 전문의 의사 선생님께서 이거 못 낫고 평생 가져가야 된다. 내가 지난 일주일 한 달 동안 너무 괴로워서 갔는데 이거를 평생 듣고 살라고? 그때부터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명은 더더욱 낫기 힘들어지고 좀 힘들어지는데 사실 이명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이거는 그것도 좀 과장된 거고요. 교수님께서도 어려우신가요? 저도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환자분들한테. 꾸준한 치료가 좀 필요한가요? 필요하고 본인의 마음가짐이나 본인의 노력도 굉장히 중요한 병이기도 하고요. 이명 치료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약을 많이 쓰시거든요. 근데 사실 뭐 이명의 원인 자체가 청력이 떨어져 있는 거다 보니까 주파수만 내가 어떻게 의학적으로 치료를 해서 올려줄 수 있으면 이명이 줄어들 건 알지만 그렇겠네요. 그게 사실은 힘들잖아요.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떨어져 있으면 보청기를 끼세요. 인공호흡 수술을 하세요. 그러면 이명이 좋아지시겠지만 그런 분들은 극히 일부고 대부분 주파수 하나가 떨어져 있거나 심지어 정상 청력에서 이명이 들리시니까 가능하면 그 소리 집중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환자분들이 느끼시는 거는 도대체 이렇게 들리는데 어떻게 이 소리 집중 안 하냐고 많이 하시죠. 그리고 사실 이렇잖아요. 저거 보지 말아야지. 그럼 그때부터 너무 보고 보고 싶어. 싶죠. 너무 집중이 돼. 조용한 데서 들린다는데 지금 들리나 안 들리나 이러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네, 그러지 않도록 제일 좋은 방법은 그 소리랑 비슷한 소리 혹은 그 소리를 차폐시킬 만한 소리를 주변에 계속 틀어놓으라고 보통 말씀드려요. 이건 소리 치료인 거죠? 그렇죠. TV를 틀어놓든 라디오를 틀어놓든 음악을 틀어놓든 아니면 요즘 유튜브 워낙 잘 돼 있으니까 백색 소음, 빗소리, 시냇물 소리 근데 여러 음들을 찾다 보면 본인의 수면에도 별로 방해가 안 되고 이 소리를 이 정도 볼륨으로 들었을 때 내 머릿속에 이명이 확실히 좀 줄어들거나 잘 안 들리네? 그러면 그 소리를 거의 하루 종일 틀어놓으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면 이 소리가 좋다라고 하면 실제로 뭐 한 2달, 3개월 계속 그렇게 해서 오시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오셔서 무슨 말 하시냐면 지금도 음악이 끄면 들리긴 들리는데 음악을 꺼도 옛날처럼 신경 쓰이진 않아요. 그 상태가 됩니다. 근데 이명의 첫 번째 치료는 신경이 덜 쓰이는 상태가 만드는 거. 그 상태가 되고 나면 시간 지나면 없어지는 순서로 갈 수 있는데 그 상태가 힘들죠. 신경을 덜 쓰게 만드는 상태. 그래서 의료진이 노력하는 것도 있지만 치료가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사실은 인지하고 계셔야 되고 환자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그건 절대 아니에요. 정말로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그럼요. 이명이 대표적인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이제 소리 치료고 뭐 인지행동 치료, 이명 재훈련 치료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도대체 귀에서 이명은 왜 들리고 그리고 이거는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를 환자분한테 인식시켜 드리는 일종의 주입식 교육 같은 그런 방식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것들이 효과를 거두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사실 부족한 게 사실이거든요. 이것 자체에 너무 의지하시기보다는 본인의 어떤 긍정적인 생각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잠을 잘 주무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자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피로나 스트레스는 가능하면 생기지 않도록 카페인이 아무튼 이명에도 안 좋아서 카페인 섭취는 많이 줄이라고 권고해 드립니다. 저는 요즘 또 과민 청력으로 오시는 분들도 좀 많은데 그런 것도 좀 이명과 관련이 있나요? 그렇죠. 청각 과민증도 예. 있으신 분들이 좀 있죠. 맞아요. 근데 대부분 스트레스, 불안, 우울 뭐 이런 것들이 주요 원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청각 과민증도 치료하기 쉬운 분야는 아니지만 네. 큰 소리나 특정 소리에 특히 노출되는 게 좀 싫다라고 하면 차라리 귀마개나 칼찌면 같은 거라도 좀 해서 단계적으로 노출되도록 하는 것도 권유드리고 쩝쩝거리거나 책 넘기는 소리거나 이런 거 되게 신경 쓰이시는 분들 꽤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차라리 녹음을 하거나 음원을 통해서 작은 볼륨으로부터 해서 단계적으로 노출되도록 분명히 그것도 정신건강의학적인 약물 도움을 받으면 훨씬 더 빨리 좋아질 수는 있습니다. 필요할 땐 약을 써야 되고 또 본인이 해결해야 될 건 본인이 좀 해결하러 노력은 하셔야 되고 어쨌든 이명이라는 게 이제 많은 분들이 뭐 한 번의 진료만으로 좋아지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고 당연히 병원 가서 좀 진짜 기저질환이 없는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이명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좀 지속적인 연습을 해야 좋아질 수 있는 질환이니까. 조영상 교수님이 이런 목소리로 말씀을 해주시면 도움 많이 될 것 같아요. 되게 신뢰가 있네요. 오늘 이제 또 이명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다음에
다음에는 어지럼증을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